통첩을 한 거죠. 토요일 날 현지 시간 토요일이죠. 한국은 일요일일 거고 48시간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해라. 개방을 하지 않으면은 이란의 발전 설비를 하나씩 부수겠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뉴스죠. 48시간을 시간을 주겠다. 그 일종의 현대판 나가사키 원폭 투하에 비견할 정도로 그야말로 최후 통첩인 거죠. 그리고 이란의 이제 내부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지 긴급 경제 조치를 발급해 가지고 거의 이제 돈을 교환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네요. 되게 이제 정권이 넘어질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암시장을 다 단속을 하고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반도체 분야에서 특정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상당한 이제 리스크가 좀 따르죠. 이제 잘 맞추면은 대박을 칠 수가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의 기능을 일론 머스크가 전부 다 흡수하겠다. 그렇게 해서 테라팹 설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생산까지 모든 것을 이렇게 흡수할 수가 있는 수억 개 정도를 1년에 만들 수가 있는 그런 도전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하게 이제 중요한 뉴스죠.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 일론 머스크는 한번 실행력이 뛰어나고 실무에 밝기 때문에 가공할 만한 그런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것 반도체 섹터라는 것은 상당히 참 위태위태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이 투자 섹션에서 일론 머스크의 테라팹 도전 이걸 집중적으로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 세계 문제부터 이런 차근차근 들어가겠습니다. 이란 이제 보복이 끊기질 않네요. 완전히 이제 단절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민간인 피해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일단 전쟁 주요 상황 지난 24시간 정도 있었던 그런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이 대략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이 있었고 특히 두 가지 사건이 큰 거였는데 하나는 4,000km 상당의 그런 거리를 관역할 수가 있는 탄도미사일 2기를 발사를 한 거죠. 하나는 이제 요격이 됐고 하나는 중간에 이제 가다가 스스로 이제 문제가 발생했고 이란이 그동안 자제해온 사거리 2000km 제한을 공식적으로 깨뜨렸다. 이거는 유럽 전역의 사정거리를 다 공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죠. 그다음에 이제 이란의 그런 미사일 탄도미사일 공격이 이스라엘의 이제 핵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사막에 위치한 남쪽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아라드 지역 그리고 아라드 지역 디모나 지역 이 이스라엘 땅에서 남쪽에 있는 이런 아마 이 핵시설 연구단지들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곳이 이제 강탈을 해가지고 민간인 사상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이스라엘 타임스에 따르게 되면은 이제 이게 왜 방공망을 피했는가라는 부분을 이스라엘 방위군 측에서 조사를 할 정도니까 IDF가 조사를 지금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피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민간인 사상자들이 꽤 나왔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의 요격 시스템을 다 피해 가지고 이렇게 발생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발생한 그런 사건이
남쪽을 겨냥했는데 거의 민간인을 정확하게 겨냥을 해서 민간인 가옥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파괴가 됐습니다. 아라드, 디모나 피격, 이스라엘 남부의 핵시설 밀집 지역인 아라드와 디모나에 탄도미사일이 떨어져 가지고 최소 2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스라엘의 방위군이 이제 왜 이렇게 요격에 실패했는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장거리 타격 능력은 이번에 실패했지만 어떻든 사거리 4,000km까지 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국제사회에 입증했기 때문에 미국으로는 더더욱 이스라엘의 핵시설이나 미사일 시설을 무력화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큰 사실은 48시간 최후 통첩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 미국의 동부 시간으로 오후 7시 무렵일 겁니다. 이란이 48시간 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 없이 완전히 개방하지 않을 경우에 가장 큰 이란의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부터 시작해서 이란의 모든 발전소를 오블리터레이트라는 용어가 굉장히 강한 용어죠. 초토화시키겠다. 이게 최후 통첩입니다. 오늘 이 뉴스가 대단히 중요한 뉴스이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강론해서 계속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전황에 대한 이 같은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란의 테헤란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한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미드리자 아지지 박사 전황 보고를 또 이제 다른 시각에서 보니까 하미드리자 아지지 박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으로 이란 지하 미사일 시설 진입로의 77%가 타격을 받았지만 여전히 작전 지속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서 특히 이제 텔아비브에 활동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가 입구를 타격하는 것하고 완전히 괴멸하는 것은 다르다, 그런 내용들을 읽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진입로의 약 77%가 타격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러니까 발사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든 사우디의 이란 외교관 추방과 이라크의 불가항력 선언으로 인해 에너지 생산 차질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제 한국은 카타르에서 많이 공급을 받고 있죠. LNG를. LNG 장기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요. 이 이란 지하 미사일 터널 입구를 집중 타격해서 발사 템포를 늦추고 있지만 핵심 미사일 역량 자체를 파괴하지는 못해서 이란의 보복 공격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 점을 이 전문가들이 많이 우려해 왔는데 이게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걸프 연안의 9개 국가의 39개의 석유 가스 시설이 파손돼서 에너지 공급망에 심대한 타격을 받은 그런 상태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란은 미국이 원유 수출의 90%를 담당하는 카르크 섬을 공격할 경우에 후티 반군을 동원해서 홍해와 바브엘 만데바 해협, 예멘 앞바다를 불안전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상황이, 그리고 이제 사우디의 이란 외교관 추방으로 순위파 국가들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는 반면에 이 이제 사우디는 순위파 수장이죠. 그리고 이제 이라크는 시아파고, 이라크의 시아파 최고권이자 알시스탄이 이란 지지 발언으로
시아파 결속은 강화되는 양상이다. 어떻든 세계 문제의 중심에는 회교도가 있는 겁니다. 이슬람 교도가. 그분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어떻든 간에 피해의식이 굉장히 좀 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 두 곳의 민간인 주택들이 많이 포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훨씬 더 공군 포격 범위를 넓히겠다. 2026년 3월 21일 날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은 이스라엘의 아라드 디모나 미사일 타격 직후에 이번 주에 공습을 대폭 확대하겠다 그렇게 발표했네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최후 통첩 48시간 이틀, 그리고 이제 이번에 두 지역에 대한 민간인 피해 차원에서 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하게 이제 이란을 두들기겠다 그렇게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라드 디모나 전쟁 개시되고 나서 사상자가 가장 많이 나온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많은 부분들이 그동안 노력했습니다. 불구하고 이란의 미사일 발사 능력을 완전히 건절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오늘 여러분 가장 큰 뉴스는 트럼프의 최후 통첩입니다. 48시간 내에 개방하라는 거죠. 개방 안 하면 반쯤 죽여놓겠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보시면은 여기가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해로도 육상의 도로와 마찬가지로 2차선으로 움직이고 그 중간에 완충 지역이 있는 거죠. 들어갈 때는 이란 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쪽에는 오만 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여기 들어가는 길, 그다음에 나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기가 이번에 점령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 쾌심섬, 제주도의 80%, 그다음에 호르무즈섬, 라라크섬 이런 부분들이 다 점령 대상지들이죠. 그다음에 키시섬, 그다음에 그 앞에 카르크섬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보시고 토요일 날 오후 7시 44분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 통첩을 이제 발신한 겁니다. 지금 이 시점부터 정확히 48시간 이내에 이란 최대 발전소부터 차례차례 하나하나씩 초토화하겠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전쟁 발발까지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하게 되면은 이란 측이 상당히 오판을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군사력도 오판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오판을 해가지고 결국 전쟁까지 와서 박살이 났는데 지금도 오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완전히 박살이 나지 않는 한 전쟁이 종식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이제 발전소를 때리는 것은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발전소를 때린다는 것은 뭐 복구하기가 힘들 정도의 타격을 입히는 거죠. 그게 핵폭탄을 쓰는 것이 비견될 정도의 현대사에서 발전소를 때리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트럼프를 오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보시면은 이제 1차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목표 달성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 우리는 이란의 테러 정권과 관련하여 중동에서의 위대한 군사적 노력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고 우리의 목표 달성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메시지를 발신한 겁니다. 이 메시지가 We are getting very close to
이게 3월 21일 날 오전 6시 13분입니다. 미국이 아마 동부시간 기준일 겁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오전 6시 13분인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간이 한참 지나서 오후에 미국의 동부시간으로 7시 44분 정도에 이런 메시지가 뜬 겁니다. 만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 없이 완전히 개방하지 않으면 48시간 내에 미국은 hit and obliterate their various power plant니까 발전 설비를 전부 다 때려 부수겠다. 가장 큰 것부터 시작하겠다. 이렇게 저는 최후 통첩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여전히 오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나라가 핵폭탄을 맞은 것처럼 그렇게 해체까지 갈 것 같습니다. 이란 측 반응이 우리가 즉시 보복할 것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우리가 즉시 보복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만약 이란이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아무런 위협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다면은 미 합중국은 이란의 다양한 발전소들을 타격하여 초토화할 것이고 가장 큰 곳부터 시작할 것이다. 발전 설비를 때리는 것은 그냥 미사일 생산 시설을 때리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죠. 완전히 그냥 깔아뭉개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산 시설이라든지 뭐 이렇게 담수화 시설 거의 모든 게 다 중지가 되고 그리고 이란 전역에 전기가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오판을 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 메시지가 게시된 이후에 3시간 만에 이란 외무부와 혁명수비대는 첫 공식 입장을 내고 당신이 그렇게 하면은 걸프 국가들의 담수시설이나 에너지 시설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미국의 어떠한 최후 통첩도 이란 국민의 자결권을 흔들 수 없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은 이란에 의해 보장되며 외부 세력의 위협은 오히려 지력의 불안정만 가중시킬 뿐이다. 이게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사령관은 우리의 손가락은 방어쇠 위에 있다. 이란의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어떠한 공격 시도도 이스라엘과 중동 내 미군 기지의 종말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48시간이 아니라 단 4분 만에도 우리는 보복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면으로 테란 근교의 다마반드 발전소부터 때릴 것 같다. 가장 큰 설비니까 폭격만으로도 엄청난 후폭풍이 발생할 것 같다. 비유하자면 현대판 원폭 투하하고 같은 것이다. 이런 아주 큰 설비입니다. 테란 일원에 전기를 공급하는 복합시설인 모양입니다. 수도 테헤란의 심장 다마반드 발전소 한 곳만 파괴돼도 테헤란의 모든 기능이 즉시 마비가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소인 남부의 부쉐르 원전을 타결하게 될 것이고 에너지 공급 전면 중단에 따른 이란 체제의 붕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가장 큰 곳부터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가장 다양한 것 중에서 그 영어 표현 중에서 여러분들 이 오블리터레이트라는 표현이 완전히 초토화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트럼프의 의사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고려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테헤란 가름사르도로 35km 지점에 위치한 다마반드 발전소는 2868메가와트의 용량을 가진 이란 최대이자 중동 최대급 전력 플랜트입니다. 테헤란주와 이란 중앙산업허브의
전력 공급을 중단합니다. 완전히 이런 전부가 다 블랙아웃이라고 합니까? 전기가 다 나가버리는 겁니다. 타격 시에 수도권에 강범위하고 파괴적인 블랙아웃이 발생해서 도시의 모든 행정과 경제 기능이 멈추는 심정지 상태에 빠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통합 전력망 특성상 최대 공급원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 그리드 주파수가 급격히 하락해서 전국의 다른 모든 발전소들이 손상을 피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가동을 중단하게 되면 이러한 전력이 암흑에 잠기는 내셔널 블랙아웃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특히 통신망, 그다음에 병원, 상하수도의 펌프망 등이 전부 다 공장 가동은 물론이고 대중교통수단, 그다음 특히 병원 전부가 다 셧다운이 되고, 특히 이란의 중추산업에 해당하는 철강, 석유화학 이런 것이 복구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내려앉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최근 이란이 주변 아랍국 에너지 시설을 공격해 자초한 국제적 고립 속에서 이번 타격은 이란 시민들의 분노를 극대화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전쟁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테헤란의 다마반드 발전소 타격은 현대판 전략적 원폭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치명적인 에너지 공백은 경제는 물론이고 안보 시스템을 도미노처럼 무너뜨려 이란 정권이 항복하거나 붕괴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국면을 강제할 것으로 봅니다. 게임 오버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네요. 자, 현대판 원폭 투하하고 같은 겁니다. 현대판 원폭 투하, 여기 보시면은 원폭 투하가 3월 21일 날 23시 44분 기준으로 7시 44분, 8시 44분 좀 시간이 왔다 갔다 하네요. 48시간 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아무런 위협 없이 완전 개방하라. 24시간. 그런데 이란이 말을 안 들을 것 같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여러분들 그냥 작살이 날 것 같아요.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는 과정을 보면은 8월 6일 날 히로시마 원폭이 투하가 되고, 그래도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8월 9일 날 나가사키가 원폭 투하가 되고, 그다음에 8월 12일 4일 날 쇼와 천황이 어전회의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8월 15일 날 무조건 항복을 하거든요. 그때 항복의 여러분들 이유가 일본 민족의 전멸을 막기 위해서 항복을 하거든요. 원폭 투하하고 똑같은 겁니다. 핵을 사용 안 했을 뿐만 아니고 히로시마에 이어 나가사키 원폭 투하는 더 이상 저항하는 것은 민족의 절멸을 의미한다는 결정적인 공포와 절망감을 심어줘 전쟁을 종식했습니다. 테헤란의 다마반드 발전소 폭격은 테헤란을 암흑에 빠뜨리고 국가 시스템을 마개시키는 현대판 나가사키 원폭 같은 효과를 낳게 될 것으로 봅니다. 큰 사건인 거죠. 여기 이제 다마반드, 그다음에 마지막에 때릴 것이 부쉐 핵 발전소, 여기 이제 핵을 개발한 나탄저, 그다음에 포르도 이런 데가 있는 거죠. 되게 이제 이번에 이제 전쟁 다루면서 보니까 이란이 상당히 이제 중화공업이 육성이 많이 돼 가지고 특히 서북부에 공단들이 많이 있네요. 서북부에. 그러니까 철강이나 석유화학들이 상당히 그래도 수준이 올라 있는, 여기가 이제 테헤란 근교의 다마반드 복합발전소입니다. 이게 이제 페르시아만에 있는 부쉐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이번에 때리면은 다마반드부터 때릴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마반드가 가장 먼저 폭격을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타격을 받게 되면은 수도권의 대규모 블랙아웃, 상하수 시설, 그다음에 뭐 대중교통수단, 공장 전부가 다 의료 시스템이 전부 다 그냥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격 가능성이 높은 전략 목표는 1번이 다마반드 발전소고 2번이 페르시아만에 인접한 부쉐르 원전. 이게 이제 발전소는 타격을 때릴 때 몇 발 때려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고강도로 여러 번 때려야 여러분들 무너지는 모양입니다. 부쉐르 원전. 그다음에 이제 특히 서북부 공업단지에 대개 전기를 많이 공급하는 데가 샤히드 살리미 네카 북부 최대 가스아력, 샤히르 살리미 네카, 샤히르 살리미 네카.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네 군데 정도가 뭐 한 군데 정도 때리면은 항복 안 하겠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워낙 독종들이라 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24시간에 72시간 내에 전국적인 전력, 용수, 통신이 중단되고 병원 및 긴급시설 마비가 발생하고 민간인 사상자가 급증하고 테헤란 내부에 대규모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민심이 완전히 머리 끝까지 올라간 겁니다. 긴급 경제 조치를 발동해 가지고 경제 긴급 조치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나라가 망할 때 대개 발생하는 대중들이 참을 수 없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리고 암시장도 전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아사자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일주에서 1개월 되면은 산업 생산이 50% 이상 급감하고 국내 총생산이 폭락이 되고 호르무즈와 맞물려 생필 및 식량 공급망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3개월 이상이 되게 되면은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고 이란 정권의 통제력 상실에 대한 체제 붕괴 위기가 발생하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든 여기에 발전소를 파괴하게 되면은 복구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란은 보복을 하겠죠. 본인들이 맞았던 것만큼. 그러니까 중동 전체가 타격을 받는, 여기는 또 더운 지역이고 하니까 담수화 설비 같은 데 때리면 식수가 이제 공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뉴질랜드 분이 클레그 틴데일이라는 그런 전문가가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잘 정리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네요.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전 설비를 때리게 되면은 이것은 산업 재건에만 수십 년이 걸리는 타임라인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 결과 중앙집중식 산업국가에서 파편화된 지역별 생존 경제 체제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완전히 후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인도주의적 대참사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아사자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긴급 경제 조치를 보게 되면은 사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물류가 이동하고 교환되는 것을 막는 조치가 이번에 시행이 됐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란의 전력 인프라 무력화 전략은 국가의 정치 군사 산업을 운영하는 지탱하는 12개의 핵심 거점 노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테헤란 인근의 다마반드 발전소가 파괴될 경우에 수도의 1000만 거주민과 정부의 행정심장부에 대한 전력 공급이 끊기고 고지대 급수폭포 및 도시교통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북부의 샤히드 라자이 발전소는 북서부 산업벨트의 핵심축으로 이곳이 마비가 되면 자동차 부품 및 국방 부품 생산을 포함한 중공업 제조 공정이 전면적으로 다 중단이 됩니다. 이게 이제 아마 서북부의 공단에 크게 여름 전력을 공급하는 샤히드 라자이 발전소입니다. 자동차 부품,
중공업단지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전국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가. 이게 이제 핵심 거점이 12개의 핵심 전력 노드가 있고 이게 다 끊기는 겁니다. 끊기기 때문에 이제 큰 피해가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네트워크망으로 전부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끊겨 가지고 네트워크 노드 중에서도 중요 지역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완전히 다 파괴가 되고 복구에는 상당한 난항이 따르는 여기 샤히드 라자이 발전소, 그러니까 3개 정도를 때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하나 때려가지고 나카사키 후쿠시마 때리고 후쿠시마입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나카사키를 때렸죠. 그러니까 하나씩 여러분들 때려가지고 항복할 때까지 때리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농담 삼아서 영어 뉘앙스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양키라는 표현을 제가 쓰지 않습니까? 무자비하거든요. 그래도 동양권 사람들은 약간 온정주의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조금 봐주고 이런 게 있는데 서양은 기본적으로 계약 문화지 않습니까? 무자비합니다. 서양은. 그러니까 사적으로는 선의도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개방적이고 하지만 이 지금 폭격 가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양키웨이거든요. 그냥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이제 하나씩 시작하는데 본때로 히로시마 나카사키를 때린 거죠. 히로시마. 그러니까 테헤란 근교의 발전소를 때리고 그다음에 안 되면 이제 그다음 거를 때리고 그다음 안 되면 여러분들 항복할 때까지 때리겠죠.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완전히 나라가 해체될 정도로 그렇게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란이 이제 혼자서 안 죽겠다는 거죠. 그럼 주변국 에너지 인프라나 담수 인프라에 드론과 미사일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죽기 살기로 때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중동 전체가 크게 타격을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한국이나 일본처럼 중동의 원유를 의존한 나라들도 크게 피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크리스킴 님께서 잘 말씀하셨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무지막지하다는 말이 맞습니다. 양키들이 그런 겁니다. 양키들이. 그러니까 전쟁 정신 차려 봐주고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런 로마가 여러분들 카르타고 이런 정복한 다음에 그냥 소금 뿌릴 정도로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오늘 이란 인터내셔널에서 국영 매체가 공개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구했는데 이걸 다 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국영 매체에서.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가지고 페르시만 일대 이런 걸프 국가들의 담수화 시설하고 에너지 시설을 전부 때릴 수 있다. 이란 관영 메흐르 통신은 전력의 작별을 고하라. 이란의 전력 인프라에 대한 단 한 차례의 미시한 공격만으로도 걸프 지역 전체가 어둠 속으로 빠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공화국, 카타르, 쿠웨이트 등 걸프 국가 주요 발전소의 70%에서 80%가 대부분 페르시아 연안에 건설이 되어 있죠. 이란 미사일에 사거리 내 들어가기 때문에 전부 다 부수겠다는 겁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파프 국회의장, 지금 이제 실세죠. 알리 라리자니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이란의 발전소나 인프라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지역 전역의 에너지 및 석유 시설에 대한 보복 공격을 유발할 것이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때릴 것이다. 그다음에 모하마드 레자 아레프 제1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대해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타격할 경우에 중동 전역에 걸친 광범위한 블랙아웃 대정전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은 지금 다 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2000km
4,000km 사정거리 안에 다양한 종류의 여러분들 미사일을 가지고 전부 다 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지금 역량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개 정유시설이나 가스시설들이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걸프 국가들이 페르시아만을 따라서 대부분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해봐야 몇백 킬로 정도니까 드론 공격도 가능하고 모든 게 다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또 중동 국가들은 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히 담수화 시설이 타격을 받게 되면은 바로 여러분들 식수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식수의 61에서 80%를 대개 해수를 처리해가 여러분들 먹는 겁니다. 이란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하고 1에서 10%밖에 안 되고 UAE는 41에서 60% 정도로 담수화 설비를 의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담수화 설비를 공격하게 되면은 그냥 생존 차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48시간 제후 통첩과 이란의 지역 전체 블랙아웃 맞불 선언으로 이란 전쟁은 양측의 에너지 및 생존 인프라, 식수 인프라를 상호 타결하는 위중한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이란은 이미 사우디와 UAE의 주요 정유시설을 공격해서 유가를 $120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보복이 실현되는 경우에 걸프 지역 발전소의 70에서 80% 정도가 직접적인 사거리에 들어가고 전력망이 마비되는 것은 단순히 전등이 꺼지는 문제를 넘어서 전력 의존도가 높은 담수화 플랜트의 중단을 야기해서 식수 부족 문제를 심화시킬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지금 그래서 이제 뭐 한국도 심각한 문제죠. 유가가 이제 좀 전쟁이 안정이 돼야 될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발전소 초토화가 실행되게 되면은 미국과 이란은 돌이킬 수 없는 상호 확정 파괴 단계로 진입합니다. 이란의 카르크슨 수출 터미널과 미국의 중동 기지가 서로 표적이 되어 전장 규모가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수십 년간 쌓아온 중동의 현대적 인프라가 사라지고 중앙 집권적 국가 체계는 붕괴하고 파편화된 지역별 생존 경제로 전락할 위험이 크고 산업 재건에 수십 년이 걸리는 산업화 이전 상태로 회귀가 우려됩니다. 이런 악당들이 여러분들 이런 악당들이 정말 참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에너지 경제 대참사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쟁은 이미 기울었습니다. 뭐 언론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완전 항복밖에 지금 길이 없는 겁니다. 완전 항복받대. 혁명 수비대는 이미 권력의 통제권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얇은 지식으로 이럽니다. 손끝에 쓰는 글을 볼 게 아니고 전문가 이야기를 보면 되는 겁니다. 전문가 이야기를 보면은 전쟁 상황이 게임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지금 마지막 절벽에 내몰린 상태인 겁니다. 여기에 지네바 리브와 허드슨 연구소 연구원이 최신 글입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냐. 혁명 수비대는 이제 완전한 생존 모드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때가 너무 늦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항복하던 것과 같이 발전소가 몇 개가 날아갈 것 같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며 미국의 전쟁 억지력을 실험하려고 했으나 이제 더 이상 미국을 저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제 생각에 그런 겁니다. 미국을 저지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선을 넘은 겁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올인한다는 거죠. 이란 혁명수비대는 석유 인프라를 타격하면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행동을 제약할 만한 강력한 반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계산했지만 그 계산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지 시간을 끌 뿐입니다. 석유가만 오르면은 트럼프가 안 할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렇게 계속 오판을 한 겁니다. 이란의 신정체제가 지금까지 전쟁까지 이름 들어가는 걸 보면 전부 다 오판을 한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이란 혁명정부가 범한 치명적 7가지 이름 결점을 리브와 연구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전부 다 판단 미스지 않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 시점에서 시간을 버는 데 드는 진짜 비용이 얼마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와의 협상은 더 이상 선택지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일부 정책이 조정된 이란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체제의 이란인 겁니다. 이란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겁니다. 정치적 부담이 따르더라도. 이란 혁명정부가 이 사실을 완전히 깨닫는 순간 그들은 모든 방향에 동시에 압착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현 지도부를 용인해온 내부 세력들은 언젠가는 경제적 구제책이 마련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참아왔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전부 다 판단 미스를 한 겁니다. 이란의 수뇌부가. 트럼프는 더 이상 네고시에이션이 없는 겁니다. 이란의 리아라 가치는 90% 정도 사라졌습니다. 리아라를 방어하기 위해 그들이 오늘 저질렀던 어리석은 조치들은 상황을 다 말해줍니다. 어제 엄청난 긴급 경제 비상 조치를 이란이 취한 겁니다.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는 어마어마하게 다급하구나. 두 번째는 진짜 죽는 길로 가는구나. 경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미사일은 쏠 수가 있는데 경제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 여러분들 사람들의 교환망을 완전히 끊는 어마어마하게 바보 같은 짓을 한 겁니다. 주요 세력들은 이미 괴멸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지금 전쟁을 멈춘다면 바로 내일 시위대들이 그들을 포위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아무런 좋은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황이 유동적으로 막 바뀌고 이런저런 정보들이 마구 쏟아질 때는 가장 실력 있는 사람 이야기를 한번 보는 겁니다.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본 전문가 가운데 가장 젊고 편견 없이 정확하게 이런 제안을 제시한 사람이 지네브 리부아님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냐 이걸 본 겁니다. 9시간 전 이야기인 겁니다. 이 양반은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죽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시간을 벌려하지만 트럼프와의 협상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트럼프는 수정된 이란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이란을 원하는 겁니다. 이란 지도부는 대안이 없습니다. 정식 예산 대신에 원유를 현금 대용으로 사용해서 군사 및 대리 세력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국가 수익이 줄어들면서 이걸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완전히 이번에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특별히 중요한 것이 이제 끝났구나 하고 보는 것이 이란 정부가 비정상적이고 강압적인 그리고 사람들의 아사나 기아를 막을 수 있는 비공식적인 유통망을 끊어버린 겁니다. 힘으로 눌러버린 겁니다. 아주 미친 짓을 한 겁니다. 이란 정부가 강압적 경제 조치를 실시해 가지고 시장에서
공급자가 전부 다 사라지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전체주의 체제가 망할 때 일어나는 절권 말기적 증상. 이란 혁명 수비대가 잘하는 것은 드론 발사하고 미사일은 잘 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는 여러분들 자기들 마음대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미친 짓을 한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길은 전쟁터에서 미국에게 죽거나 굶주린 서민들에게 포위되어 죽거나 스스로 막다른 골목에 가둬버리고 말 겁니다. 오늘 아마 국내 언론들은 전부가 이란이 뭐 어떻다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 정답이 이렇게 딱 정리되는 겁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럼 어떤 미친 짓을 했냐. 이제 여러분들 진짜 이란에 이러면 굶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암시장을 전부 다 없애버린 겁니다. 가격을 통제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환율 고정 및 암시장 거래 사형 선고를 하는 겁니다. 암시장에서 거래하면 여러분 사형을 때려버린 겁니다. 리아라 가치가 90% 이상 폭락하여 리아라가 종이 조각이 되자 이란 당국은 공식 환율을 강제로 고정하고 이것을 어긴 모든 외환 거래를 경제교란죄로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암시장 거래자에 대한 사형 집행 가능성을 시사하고 공포정치를 동원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생필품 수입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역효과를 낳습니다. 원래 이런 에티오피아의 기근이 발생할 때 공산주의 체제가 여러분들 비공식적인 교황망을 없애버렸거든요. 식량이 부족한 게 아니고 식량을 이런 옮기는 사람이나 판매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게 시장에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한 겁니다. 야미로 물건을 수입해오거나 이런 것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사행시킨다고 하니까. 뱅크런 방지를 위한 예금 인출 전면 금지, 시민들이 휴지 조각이 된 리아라를 금이나 달러로 바꾸어 은행으로 몰려들자 뱅크런. 그러니까 지금 자국 화폐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자국 화폐 가지면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란 중앙은행은 개인 계좌의 인출 한도를 사실상 제로에 가깝게 제한하거나 일시적으로 모든 은행 전산망을 차단했습니다. 이는 정권을 지지하던 중산층마저도 등을 돌리게 만든 결정적 패착으로 평가받습니다. 돈을 못 찾게 한 겁니다. 돈도 못 찾아. 물건도 살 수 없어. 암시장도 이용할 수 없어. 그냥 죽으라는 겁니다. 그냥 너희들은 죽으라 이야기인 겁니다.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어 현금 흐름이 막히자 이란 지도부는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원유를 현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체했습니다. 군인들의 급여나 대리 세력 지원금을 달러가 아닌 기름 쿠폰이나 원유 소유권으로 줄 것인데 이것은 국가의 공식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부족한 외환 보유고를 메우기에 민간이 보유한 금과 보석류를 국가의 애국 헌납하도록 강요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금 보유를 불법하여 압수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정권 말기에 나타난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전체주의 체제가 결국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게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15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모든 전체주의 체제는 여러분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열심히 5년 동안 여러분들 이런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면은 여러분 진짜 죽습니다. 그 이야기를 5년 동안 주구장창 여러분들 떠든 겁니다. 이제 안 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 이제 안 하잖아요. 아예 내가 한국 이야기를 아예 안 다루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듣고도 여러분 못 배우는 사람이 참 많을 겁니다. 내가 이런 그냥 헛소리로 이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란에 실시된 조치는 추가 조사회가 내일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미친 짓이 정권이 말기에 되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란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판의 연속이었습니다. 종교라는 이데올로기와 눈을 가려가지고 오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병호 TV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아침마다 사실을 향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사실과 진실을 외면하면 마지막에는 죽는 길만 남은 겁니다. 죽는 길만. 사실을 깔아뭉갠다가 사실이 없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란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은. 지네브 리브아 연구원은 저는 이미 지난 1월 무렵에 이란 정부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조작하면 결국 망합니다. 언제 망하냐 문제고 얼마나 심하게 망하냐 문제만 있지 여러분들 결국 망합니다. 이 나라는 47년 걸린 겁니다. 그 사이에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여러분들 비참해진 겁니까? 1979년도에 1달러에 70위안이 2026년 3월 달에 1달러에 130만 위안 160만 위안이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지네바 리브아 연구원이 유튜브도 하네요. 하메니의 마지막 날들. 그들은 너무나 많은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1월 달에 이미 수차례 그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유튜브 방송을 제가 풀어가지고 이 유튜브 방송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지금이나 그때나 여러분들 1월 달 이야기는 하나도 바뀐 게 없으니까 현재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내부의 구조적 무손과 외부의 강력한 군사 경제적 압박이 결합된 정권 종말의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제 망한 겁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사후 승계 문제와 이란 혁명 수비대의 실권 장악 시도는 오히려 체제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경제는 리아라 가치가 90% 폭락하고 비정상적인 원유 물물 교환 예산으로 인해서 회생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민중의 대규모 저항을 억제할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런 대규모 민중 봉기가 일어나면 못 막는다는 것. 결국 현재의 전쟁 국면은 이란이 감당할 수 없는 최후의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체제가 구조적으로 붕괴된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여러분들의 의도를 완전히 오판한 겁니다. 자기들이 이런 보고 싶은 건 본 겁니다. 공식 금융 채널이 막힌 상태에서 원유를 무기 및 작전 비용과 직접 맞바꾸는 방식은 국가 재정을 더욱 고갈시키고 중국 등 특정 구매자에 대한 예속을 심화시켰습니다. 하메네이 이후의 권력 구조를 둘러싼 내부 갈등은 이란 정권이 외부의 군사적 타격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된 지휘 역량을 약화시켰습니다. 현재 지도부는 전쟁을 멈추면 내부 시위대에 포위되고 전쟁을 계속한 미군에 의해 인프라가 초토화되는 탈출구 없는 위기에 갇혔습니다. 출구를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전쟁 그만하면 여러분들 민중들이 때려 죽일 것이고 전쟁 계속하면 나라가 전부가 다 파괴가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전문가가 다 전문가가 아니고 이렇게 이런 실력 있는 전문가를 우리가 이런 찾아낼 수 있어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다른 여러분들 매체를 즐겨보시는 분하고 달리 반듯하게 상황을 정확하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란은 망하는 겁니다. 더 할 수 없는 겁니다. 강압적 폭력이 통치를 대신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실수입니다. 이제는 탄압을 유지할 수 있는 자금조차 부족합니다. 폭력만으로 더 이상 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단계에 이미 도달했습니다. 이제 이 정권은 자신들의 착오로 인해서 돌아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한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상세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주 잘 쓴 논문입니다. 1월 10일 날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뛰어난 식견을 자랑할 수 있느냐. 내가 여러분들 이 지네브 리브아 연구원한테 당신 주장을 실시간으로 한국에 여러분들
시민들이 다 들을 수 있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한다. 그렇게 이런 글을 몇 번 남겼는데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The Seven Strategic Failure. 하메니 정권이 여러분들 하메니 정권의 목줄을 그냥 끊는 생명줄을 끊는 7가지 전략적 실수는 어제 방송에서 자주 다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를 이해하는 데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간단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란은 지금 망할 수밖에 없는가. 수자원 관리에 실패했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육성했던 후티 반군이나 헤즈볼라나 하마스를 너무나 믿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실력을 너무나 가소평가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나 오판했던 겁니다. 전부가 다 오판입니다. 오판. 그다음에 중국을 너무 믿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청년 세대들을 그냥 이데올로기로 교화시킬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은 몰락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제가 이번 시위와 이전과는 다르며 이슬람 공화국의 종말이 시작되었다고 확신한 이유입니다. 하메니는 더 이상 적응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네브 리브아 연구원이 이름 쓴 것이고 그다음에 이름 꼭 같이 1월 8일 날 나온 글입니다. 이란 정부는 달러가 없다는 겁니다. 달러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예산도 없고 달러도 없는 겁니다. 달러가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냥 예산을 원유로 주는 겁니다. 그럼 원유를 받은 여러분들 사람들이 할인 가격으로 팔 거 아닙니까? 그게 더 국가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중국만 여러분들 할인 가격으로 더 후려칠 수가 있으니까 싸게 여러분들 그걸 한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1월 8일 이 논문은 1월 10일 어마어마하게 생산적이네요. 1월 8일 날 하메니는 선택지가 없다. Run out of option. 이런 또 장문의 논문을 쓴 겁니다. 현재 이란은 경제적 붕괴와 자원 고갈, 대외 억지력 상실한 세 가지 기둥이 동시에 무너지는 심각한 체제적 위기에 접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으로 금융망이 차단된 상태에서 이란 정권은 비정상적인 원유 물물 교환으로 연명하여 민생보다는 혁명 수비대 등 안보기구 유지에만 급급한 실정입니다. 심각한 물 부족과 전력난은 단순한 항공 문제를 넘어 정치적 분노로 치닫고 있으나 이념적 경직성에 갇힌 지도부는 모든 실패를 외부 탓으로 돌리고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결국 현재의 탄압은 일시적인 생존책일 뿐이고 이것은 체제의 존립 가능성을 깎아먹이며 관리된 몰락으로 향하는 종말의 시작입니다. 이게 1월 7일 날 여러분들 논문의 핵심 결론입니다. 이미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 체제가 망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슬람 공화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메네이는 선택이 없다. 50년 만에 최악의 가문과 수자원 고갈은 상시적인 전력난으로 이어졌으며 정권은 이 문제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해결하는 대신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기상조작 탓으로 돌리며 민심의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전부 다 거짓말 한 거죠. 이란 원유 수출의 약 90%가 중국에 집중되고 베이징은 대폭적인 가격 할인과 현금 대신 물건으로 결제하는 바트 거래를 강요하며 이란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장사를 어마어마하게 잘한 겁니다. 현금이 부족해지자 국방부 등 국가기관에 현금 대신 원유를 직접 배정하여 알아서 팔아쓰게 하는 방식이 도입되었고 이것은 기관 간의 과도한 할인 경쟁을 불러일으켜 더더욱 수입을 줄이게 만들었습니다. 식료품 물가가 72% 폭등하는 와중에도 정권은 혁명 수비대 예산을 전년 대비 24%나 증액했습니다. 최고 지도자는 무오류다는 도구마에 갇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모든 가구를 외부의 적들의 파괴 공작으로 치부하여 스스로 계획의 길로 차단하고 말았습니다. 전부 다 오판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재기가 안 되는 겁니다. 이란은 정말 가난해질 수 없는 나라거든요. 이런 정치 체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도 이런 한국 국민들이 좀 많이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공정선거에 통해서 여러분들 지도자를 자기 손으로 뽑을 수 있어야 여러분 이런 체제를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에 무심하게 되면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딴 거 없는 겁니다. 딴 거 없어요. 이제 한국 방송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거의 이제 아침부터 힘 빠지는 이야기 여러분들 뭐 즐거운 이야기가 있어야 뭐 방송을 하죠. 할 만큼 다 이야기했으니까. 망합니다. 이제 얼마나 심하게 망할 거냐 그게 이제 남은 거죠. 앞에서 이런 말씀드렸다시피 서양은 이런 기본적으로 문명 자체가 계약 문화지 않습니까? 무자비하죠. 동양은 그래도 좀 온정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봐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에 해고시키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미국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많을 건데 그냥 무자비하지 않습니까? 그 좋은 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투자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투자방송은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여기서 공유되는 그런 지식과 정보를 잘 변별하시고